고양시 의원 출신의 우리 경제평론가이자 가수이신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예, 예. 늘 올 때마다 저 보면 예. 진짜 명문이에요. 주옥 같은 문장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재밌고 예. 너무 촌철살인이고 정말 속마음에 거의 노벨 문학상 수준급입니다. 예예예. 네. 자, 우리 저 속마음 연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신고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요. 오늘 저 소장님하고 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다 하나하나 아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가 특정 보도를 했어요. 그러네요. 예. 한번 제목 좀 한번 보여주시죠. 도이치모터스 산업은행 수상한 거래, 네. 보너스 등 추가 주가 조작한 정황 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예. 이게 뭡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추가 주가 조작이라고 예. 하니까 권오수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하는데 일단 저 보도에 따른 저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예,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예예. 한국일보 오늘 특종 보도 내용입니다. 예.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재판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거는 사실은 2010년부터 사실은 2012년 정도까지 있었던 그렇죠.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내가 던질 테니까 네가 받아. 12시에 만나. 3,300조.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네네. 호재로 띄우고 시세 조정하는 이런 통정 매매를 했던 그런 건 가지고 지금 재판에 와 있는 건데요. 네. 그 건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일보 보도는. 그 통정 매매는 예. 이제 자기하고 자기 엄마, 그렇죠. 김건희 그 최은순 네. 23억 수익 내고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예. 별건의 주가 조작이란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앞단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네. 후단에 이제 2010 크게 잡으면 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다라고 아이고, 있다는. 그럼 넉넉하네. 넉넉해. 네, 그때까지 있었던 주가 흐름도 심상치가 않다. 네. 수상하다라는 얘기인데 예. 수법은 보도에서 나온 수법은 이겁니다.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그 거예요. 삼성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BW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운용자금이라든지 돈이 네. 필요하면 네. 돈 좀 꺼주십시오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채권으로 수혈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증서로 회사가 그쪽에다가 사채권을 주는 거죠. 이게 보통 나오는 이제 회사채, 뭐 채권 이런 건데 요거는 그냥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원리금을 그 채권 증서에 써 있으니까 제 날짜에 원리금 회사가 딱딱 갚아주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회사가 말하자면은 그 빚내는 회사채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놓은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사채는 똑같은데 네. 앞에 이제 신주 인수권부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물론 종목마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네. 이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그 사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에게 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줘야 한다.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차하면 그 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다. 네. 그런 선택권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네. 이제 옵션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반 회사채가 아니고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요런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12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행이 됐다라는 네. 거고 네. 그 발행의 첫 단추는 산업은행이다. 요렇게 일단 자금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 예, 그래서 그 국책은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산업은행이 이런 데 동원이 되느냐라고 네. 해서 지금 이제 말들이 많은 거고. 예. 예, 일단은 그래서 BW를 회사가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산업은행이 그걸 물량을 받아요. 그리고 받자마자 그 중에 근데 요 얘기를 설명드려야 되네요. 근데 보통의 BW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차저차 하면은 그 회사한테 나 니네 회사 주식 줘 이런 권리가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채권에 그 권리가 부속이 돼가지고 아예 합쳐서 돌아다니는 그게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은 다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신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따로 똑 띄어가지고 그것만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BW 중에서 요거를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분리형. 요번에 그때 지금 문제됐던 건 그때 분리형으로 발행됐던 3호 BW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산업은행이 회사채 250억 정도를 기사에 따르면 회사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고 BW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받자마자 여기 이상한 흐름이 잡히는데 받자마자 바로
산업은행에서 다음 은행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 KB투자증권으로 약 그 신주 인수권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네. 예, 금액으로 치면 약 150억 원 상당의 규모를 바로 되팔아 버려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BW 발행해주고 250억 지원해주고 그것만 딱 띄어서 150억을 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진짜로 이 회사에 투자해서 산업금융을 지원하고 관리할 의도가 없지 않냐라고 의심받는 게 이거죠. 받자마자 똑 띄어서 그것만 바로 팔아버렸다는 건 산업은행을 도관으로 통로로 이용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2017년까지라고 그랬는데 2017년에 그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네. 2016년 탄핵 국면부터 굉장히 주목받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산업은행이 봉사를 했다? 근데 이제 일단 왜 산업은행이 먼저 키고 들어갔냐면요. 윤석열 백인지 아닌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산업은행을 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채가 처음부터 BW가 발행되면은요. 이거 얼마짜리야? 그리고 BW 뭐야? 이런 식으로 또 신주 인수권만 따로 띄면 이거 얼마야? 이런 식으로 공시하는 의무가 복잡해져요. 네. 근데 국채은행이 매입을 하잖아요. 공시 그렇지. 의무가 확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일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국채은행은 결국 그 관의 압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압력이 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통해서 공시 의무도 좀 회피하면서 네. 스리슬쩍 이거 좀 받아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 기사의 제목이 도이치모터스와 산행이 수상한 거래다라고 일단 뽑힌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김건희의 백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도이치모터스와 산업은행 사이에 뭐 어떤 뭐 부당한 밀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관이 어느 위치에서 저런 특혜성 거래를 용인해줬을까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김건희 돈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산업은행을 튕겨서 다시 KB로 들어와서 다시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여러 사람들로 이제 뿌려집니다. 네. 이 신주 인수권 요것만요. 예. 사채 원리금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뿌려지는데 이론상으로는요. 한 신주 인수권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 하나당 이론상 가격이 1,100억 원 정도, 1,100원 정도 됩니다. 네네. 1,100원이면 적당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증권사를 튕기고 나서 개인들에게 쭉 들어오는데 요때 받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권오순이 이때 나오는 게 김건희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받았던 가격을 보면 지금 소수 278원. 278원. 이론상 가격이 최하 1,126원 정도는 돼야 된다. 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오수 278원에 받아요. 김건희 씨 196원에 받아요. 이승근 117원에 받아요. 그러니까 이 관여자들이 지금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저가로 특가로 신주인수권을 받아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죠. 왜냐? 나는 그렇게 100원대 시장가, 그러니까 이론가가 1,100원인데 100원대에 이걸 받고 이걸 만약에 전환권을 이제 드디어 신주인수를 행사한다면 시장가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차이는 또 2배로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득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걸 다 소화한 다음에 김건희 씨도 지금 기사에 따르면 약 1억 정도를 투자하고 뭐 차액을 뭐 한 5천만 원 이상 남겼다. 이렇게 김건희 씨 명의로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사모펀드에 이걸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가 마지막에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회사에 가서. 김건희 씨는 신주 인수권 자체를 그냥 팔아버린 거고요. 전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모펀드는 공시가 돼요. 진짜 전환권 행사 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트의 공시자료에 보면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 사모펀드가. 근데 그 사모펀드가 너는 주식을 어디서 샀니?라고 하는 양도양수 거래에 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인 이름의 김건희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제 드디어 공식 자료에 나오게 된 거죠. 김건희 씨 이름이. 주가 조작에 그 가담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불법인지 아닌지 특혜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조작 정황이다라고 지금 저 기사가 뽑은 이유는 저기에서 이제 뻥튀기 작전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나는 신주 인수권을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에 샀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100개를 갖고 있다라고 네.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000원이면 네. 내가 그 지금 100원에 갖고 있는 걸 1,000원에 하면 난 900원을 벌겠지. 이런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요. 네. 야 그럼 손해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 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 모친이 야 350원 밑으로 주가 내려 라는 식의 멘트를 권오수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손해 구간인 주가가 좀 하락하는 구간에 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회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원래 1,000원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낮잖아. 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다시 평가해줘. 라고 해서 리픽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원래 1,000원에 한 주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 주가가 낮으니까요. 2주 줄게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원래 3주 줄게요. 라고 네. 해서 네. 더 많은 주식을 배분받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왕창 리픽싱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왕창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주가를 확 떨어뜨리고 나서 네. 주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주식을 늘려놓고 예. 그때서부터 다시 올린다면 네. 그러면 원래 내가 시세를 띄웠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득보다 예. 늘어난 주식만큼 그렇지. 2배, 3배의 이득이 가능한 주가 거죠. 조작이네. 그래서 주가를 낮췄다가 예. 늘리고 다시 올리는 인위적으로. 이것도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특혜 더하기 그 예. 특혜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주가까지 건드린 아주 그냥 악질이네. 그런 정황이다라는 악질. 게 기사입니다. 예. 네. 어유 그러면 또 2017년까지 늘어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겠네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는 예. 나는 여차저차한 증권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여차저차하게 누구에게 사모펀드에게 팔았다. 그때까지다. 나는 뭐 주고받은 것밖에 없다. 주가 자체를 띄우고 나간 건 나 탓은 아니다. 뭐 권오수 탓이다. 전주만 했을 뿐이다. 뭐 또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예. 예, 뭐 그거는 이제 아니면 또 권오수 씨는 자금 내에 또 저번처럼 김건희 씨로부터 빌렸던 자금이거나, 그 자금이 또 차명 자금이거나 이런 건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아니 예. 공급 이미 그 1차, 2차에 걸쳐서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 사람이 네. 이 건에 관해서는 주가 조작과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쉽지 않죠. 그럼요. 예. 근데 여기 혹시 저기 저 사람 이종호도 나옵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종호가 지금도 이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이때도 과연 빠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드는데 아주 그냥 근데 긴밀하네. 뭐 지금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쪽 회사. 블랙펄 네. 등등이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네,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2012년에 한 번의 인연으로 이렇게 예. 막 무슨 뭐 저기 무궁화 2개 달아주고 네. 별 4개 달아주고 그러긴 쉽지 않지 사실은. 지금까지도 뭔가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고받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를 들어서 그 이종호 씨가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그 이종호 씨 처남이 민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예를 사람이 들어서 저거 아니에요. 김건희 엑셀 파일. 그렇습니다. 만든 근데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오수 회장이 네. 신주 인수권을 그럼 누구한테 넘기는가 봤더니 네. 블랙펄 임원 민 씨 등에게 신주 인수권을 또 매도하기도 하는 등 그렇지. 모종의 관련성은 기사에서 조금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종호 씨가 설계했다. 내가 씨가 자금책이다. 있는데 그 저기 그렇죠. 그 유관한 패밀리가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을 난 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요것도 하나 뭐가 저기 뿌리가 하나 그러니까요. 이게 잡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기사는 아직까지는 기사에 불과합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고 해보면요. 실제 증권가에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네. 한 종목을 가지고 네. 주가 조작하잖아요. 예. 또 합니다. 왜 거기 관련돼 있는 대주주과의 이미 모종 관계 성립이 돼 있죠. 그렇지, 그 서로 이제 비밀 유지하는 그렇죠. 관계. 그러니까 이미 묶이는 거예요. 예. 한쪽이 불면 한쪽이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묶여 있고요. 권오수를 잘 설득해가지고 권오수가 입을 열면 와 그냥 우리 김건희는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예. 이런 또 추정을 그러니까 해보게 됩니다. 한 종목을 또 그다음에 그 종목을 둘러싼 호재가 뭔지 리스크가 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조작범들이 보통의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1차, 2차 이 조가 조작 지금 의혹되는 걸 끝났다라고 해서 예. 거기 끝이 아니라 야 3차는 없을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은 합니다. 아니 늘 하던 종목을 또 해요. 이종호가 이게 뭐 부당하게 공무원들 인사에도 관여한 흔적이 네. 보이고 심지어는 그 한 장병의 비극적인 죽음의 진실마저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뭐 이렇게 책임자도 바꾸고 네. 진상도 바꾸고 네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정도라면은 그러면 이게 보통 김건희에게 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유착이
돼 있는 관계가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밌네요. 이거는 정말로 감독원이나 감독 당국이나 뭐 검찰이 뭐 얼마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반드시 예. 들여다봐야 된다. 요것도 좀 어떻게 좀 더 근거가 많이 나와서 예. 특검에서 좀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